안녕하세요. 그날이라는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검사 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자유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 검사 선서를 하죠.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은, 많은 분들이 오늘 종일 있었던, 아니면 며칠 전부터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예감들을 다 하셨을 거고, 직감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선서의 내용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매치가 많이 되죠. 저 또한 이 사람이 낙점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말을 남긴 항명검사, 국민검사, 진정한 검사, 정의검사, 소신검사,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은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는 단호히 거부한다. 라면서 칭찬이 자자 하는 분이죠. 두말할 것 없이 국민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그 측면에서 5구 대선 끝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그걸 꾸렸는데 참 웃기죠. 국정원 자체가 적폐인데 적폐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TF를 꾸려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 5월부터 2012년 10월, 12월까지 포털, SNS 등의 친정부 성향 글 게재, 정부 비판 글은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규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거의 의뢰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죠. 이 과정에서 정통성 없는 문재인이 파격 임명으로 검개혁 의지를 보이고 서울중앙지검장 그 배경에서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어쨌거나 윤석열은 다시 4년 만에 댓글 수사 2차전 칼자루 진 윤석열 해갖고 댓글 사건 다시 윤석열 손으로 넘어왔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약 한 6개월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 18일 날 직무 배제가 되었으니까
한 6개월가량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이미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 근데 이제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해서 직무가 배제 되고 고검 검사로 자천성 인사를 받고 2016년 그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영입 1호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그 과정으로 인해서 문재인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여론조작, 원세훈, 대선 개입 인정, 징역 4년, 법정 구속을 세웠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라면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을 지었어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 할 얘기가 많죠. 이 사람도 정통성 없는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죠. 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났었고 2심에서 유죄가 났었는데 법정 구속됐다가 다시 판가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그럼 1심부터 파기환송심 확정까지 4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그 댓글 조작 사건을 심리하는데 4년을 넘게 끌었다. 너무 많이 끌었죠. 자, MB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범죄가 따지면 뭐 정말 경제 사기범, 뭐 비리 연루 가족 체다, 또 공인정가 14범, 그다음에 자살당하거나 이명박 때 자살당하거나 사라진 사람들, 이명박 정부의 군 국정원 양대 국기 문란 사건, 댓글 공작 지시, 이명박 육성 파일 나왔다. 검찰 대통령 기록 간섭 물증 확보, 이명박 국정원처럼 댓글 잘 해야,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 작업 압박. 자, 박주민이도 그랬죠. 그 대선 총선에 개입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명박의 재종 사자방 혈세 파탄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19대 총선, 18대 대선이 연이은 개표 조작, 5천만 목숨 같은 주권 참정권 학살 중 무엇이 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범죄를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은폐 보호 중인 겁니다. 자, 이명박 정부 전반으로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 자, 이때가 그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고 나서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해서 같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불법 정치 개입 지시하고 또는 묵인 여부 관건 해갖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명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거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김현 더불어당 민주당 대변인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더는 발표 말고 진실 고백해야. 또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반정부 여론에 족쇄 채우고 민심 조작 위에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 대상으로 나선 것.
자, 보수 여당 정치적 의도 반발.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 보복 쇼에 개입. 이거는 지금 현재 국정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세훈 국정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자, 수사하라. 정치 보복. 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응? 서로가 다 알고 있으면서 정치 쇼하는 거지, 얘들. 응?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니네. 응? 이걸 갖고 눈 가리고 앙호한다 그러죠. 자, 초창기에 5구 대선 끝나고, 초창기에, 이 모든 그 수사지휘는 서울중앙지검인 윤석열 지검장 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국정원.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창훈 검사 투신 자살 사건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초창기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제가 아는 사람도 자꾸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수를 했죠. 빵 터졌죠. 응? 자, 왜 이게 웃음의 의미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응? 다스가 누구 건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BBK 때부터 그때 다 나왔던 건데 모르는 사람 있었냐고요. 근데 이들은 왜 그렇죠? 이명박이의 수많은 그 범죄들이 무궁무진한데 왜 얘들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해서 물타기를 했죠? 계획된 의도 아닙니까 이거? 예? 수석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이가 한 말이고, 위법한 지휘의 감독은 따를 필요가 없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냐. 대단한 검사예요 윤석열. 자,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씨. 그래요, 안 그래요? 인지수사 몰라요? 예? 인지수사는 안 했나요? 자, 좋아요.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은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서 개표 조작발 2013년 5월 내란죄 및 국권문란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등 9인을 고소했는데 7년 넘도록 가짜 방문하에서 고의수사 깊이 말살 중이구나. 자, 그 이전에 뭐 검찰총장, 지검장 다 뭐 한 통속들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13년 5월 9일 선거소송인단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윤정훈,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등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15형 제 13310호. 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윤석열 씨는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본인이 맡고 있었던 지가 중앙지검장으로 맡고 있었던 지가 2년이 좀 넘죠. 네? 이걸 몰랐다? 과연 몰랐을까요? 가장 큰 내란죄, 국헌문란죄의 범죄인데 이걸 몰랐다고 하면 글쎄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자, 친일 종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전자개표기 선관위가 소굴이었습니다. 3.1일체 제거 대상, 선거조작 선관위, 무효소송 묵히는 대법원, 조작 당선된 현 친일 정권. 이거는 18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박의 국정원, 이명박의 선관위, 이명박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믿어지시나요? 18대 대선은 이명박 원세훈이 국정원이 개입하고 이명박 선관위가 개표 조작한 부정 불법 선거입니다. 자, 개표 조작입니다. 국정원이 개입한 건 댓글 조작이고 선관위는 개표 조작한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18 개표 조작 대선 세월호 대학살 한통속들이 신분 세탁 복귀 시나리오로 합법을 가장한 위법인, 위장, 탄핵, 파면, 19 대선 쇼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촛불을 의도적으로 키웠고 그 와중에 스모킹건인 태블릿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포렌식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와 또 국가수 감정원인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최순실 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했고 저는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에 있어서 스모킹 건으로 태블릿 PC가 사용되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주제로는 나중에 한번 더 다뤄야 되겠지만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 질문에 대답 못하고 철저하면 윤석열. 과연 윤석열 지검장은 태블릿 PC의 어떤 조작 사실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 이때 당시에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박영수 특검에서. 그들이 슈하는 그런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몰랐을까? 각자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황당한 거는, 제가 윤석열 씨를 한번 따져보니까는,
찾아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서 BBK 특검. 자, BBK 특검이 언제 있었죠? 2008년? 8년도에 있었죠? BBK 특검, 정호영 특검단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자, BBK 특검 당시 정호영 특검이 내놓은 게 뭐죠? BBK는 MB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죠. 근데 BBK가 MB와 무관한가요? 자,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윤석열 지금 낙점된 검찰총장으로 문재인이 지명한 이 과거 이력을 보면 2017년 2008년도에 BBK 특검 정호영 특검에서 특검 단원으로 활동을 했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했고 2016년 촛불 전국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서울 중앙지검까지 해서 왔는데 자,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을 때, 자,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2013년 1월 4일 날, 문재인이가 18대 대선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거절해서, 그 지지자들과 선거인들이 2013년 1월 4일 날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 5월 9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그 내란죄, 국헌 문란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그 원세훈 국정원 댓글녀 그걸 고소를 했어요. 자,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발탁된 지가 2013년 4월입니다. 그러면 2013년 4월 달에 발탁이 되어서 했는데 윤석열 씨가 2013년 1월 4일 날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제소되어 있던 걸 몰랐을까요? 또 2013년 5월 9일 날 선거소송인단이 사건 번호 2015형 제 13310호 이걸 제소한 거를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주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보면은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BBK 특검도 이명박과 연결이 된 거고 국정원 댓글 사건 2013년도 특별수사팀장도 마찬가지로 이명박과 연결이 돼 있고 2016년 촛불전국 당시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명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17년 5월 달에 발탁돼서도 다시 국정원 댓글수사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에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검사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2013년 5월 9일날 선거소송인단이 제기한 내란죄, 국헌문란죄 이 가장 큰 사건 번호 2015형 제 13,310호를 결국에는 이거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수사를. 무엇으로 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로 해다가 4년 하게끔 하고 수많은 이명박이가 대선 총선에 개입한 사실이 있고 댓글 지시까지 있는데 그 사건을 무엇으로 했어요? 다스는 누구 거라 하면서 다스 줘가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 이명박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조작 사건은 이명박 선관위의 사전 사후 18개표 조작 대선 사건을 덮는 방패막의 수사로 충분한 효과를 이루었다. 이것이 물타기의 진수이자 대민중 우민화의 표상이다. 민중들은 철저하게 속고 있다. 깨어나다 민중아. 이 중심에 낙점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3년 5월 9일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소된 내란죄, 국헌문란죄 2015형 제 13,310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법적 정통성 없는 문재인이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지명을 했죠. 뭐 파격 인사라고 하면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뭐 김진태도 탈탈 터는 검사, 먼지털이 검사라면서 막 극찬을 했고 적폐청산에 공이 있다고 하면서 적폐청산 검사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글쎄요, 변죽만 울리지 않았나요? 윤석열 씨. 가장 큰 내란죄, 국헌문란 범죄 그 수사는 어디로 갔나요? 정말로 적폐청산 검사라고 한다면 이 내란죄, 국헌문란죄 2013년 5월 9일날 7년 가까이 뭉개고 있는 사건 번호 2015형 제 13,310호에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